자, 등식의 성질. 등호가 들어가 있는 등식에 아주 예쁜 성질이 있지. 무슨 성질이 있니 얘들아? 그냥 우리 그냥 여기 A라는 식, A라는 수하고 B라는 식, B라는 수하고 두 개가 같다라고 나왔을 때 내가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면 어떻다? 같은 수를 빼주면 어떻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1차 방식 풀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같은 수를 곱하면 어떻다? 같은 수를 나누면 어떻다? 같다가 등식에 대한 성질이었어서 주의할 거 하나 있지? 어떤 거 하나는 주의하면 돼? 나누기 곱하기 저 B로 바뀌었어. 아 큰일 났다. 끊고 다시 해야 되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B로 바뀌어야지 당연히. 그럼 왜 다 쓸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뭐만 주의하면 돼? 나누기. 나눌 때만 주의하면 돼? 나눌 때 뭘로 나눌 수 없다? 나눌 때에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기록을 해놓고 우리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우리 방정식 AX는 자 B라는 방정식을 잘 푸시오. 풀어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봐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얘를 풀려고 그러면은 x는 a분의 b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아주 거지 같은 일이지. 자, 1표. 무슨 얘기냐면 문제 속에서 우리 뭐 2차 방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앞에 미지수가 붙어 있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 중학교 때도 했던 거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알아야 돼.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야. 미지수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거 예를 들어 써줄게. 예를 들어서 앞에 요런 말이 붙어 있게 되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1차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리고 여기 ax는 b라고 이렇게 붙어있을 때 하고 그 다음번에 그냥 x에 대한 방정식 ax 이퀄 b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둘 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1차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 AX항이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되지. 안 사라진다는 얘기는 A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어. A가 0이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내는 모든 선생님들이 A 값이 0이 들어오게 문제를 내. 왜냐면은 A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0 제외하고 3만 답으로 쓰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야. 1차라는 말이 있을 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없을 때에는 얘가 혹시라도 0이 될 수도 있지. 근데 0이 아니면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놈이지.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 자, 분류를 한다고.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치? 근데 얘가 A가 0일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가 x에 대한 1차라는 말이 있을 때도 중요하고 없을 때도 중요해. 그래서 이제 없을 때의 방정식을 풀 건데 얘 딱 풀라고 나왔는데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왔어. 1차라는 말이 없어. 그럼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줄 수 있겠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얘가 해라고. 괜찮지?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 다 풀어줘야 되고 0이라고 하면 그래도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를 날리지는 않아. 그래서 앞에 0 곱하기 x가 b라는 이상하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는 x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다 얼마가 되니? 0이 되잖아.
0 곱하기 1도 0, 0 곱하기 100도 0이고 0 곱하기 만도 0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또 b가 0인 상황이랑 b가 0이 아닌 상황이랑 두 개를 분류를 해놓고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b가 0인 상황은 0 곱하기 x 이퀄 0이라는 그리고 b가 0이 아닌 상황에는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어떤 b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의 식에는 1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2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100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0.1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되네. 그래서 이때에는 해가 모든 실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번에 나는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부정이라고 쓸 거야. 한자 말이야. 너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냥 요 뜻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다음번에 0 곱하기 x에 1 집어넣어도 여기 0이 아닌 숫자가 못 나오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불능이라고 할 거야. 해가 가능한 게 없다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불능이라고 쓰면서도 해가 없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너희도 그냥 익숙해지면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 보통은 해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만은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해가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얘 해 몇 개야? 한 개잖아. 해가 엄청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겠니? 위에 게 나올까 밑에 게 나올까? 당연히 밑에 게 나와. 위에 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밑에 게 나오게 돼.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1차 다음 방정식이 해가 2개 이상이 되도록 해가 한 개랑 없다랑 많은 거랑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해가 2개 이상이 된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돼? 진짜 이해가 돼? 너희들 나중에 해가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면 이거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예제 한번 보자. 보기 문제를 안 넣어놨네. 너무 쉬워가지고. 안 넣어놨네? 하하 이런. 자 우리 안 넣어놨으니까 절대값 들어가자. 절대값은 우리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거야. 근데 이번 시간에 그냥 절대값 들어간 기본적인 것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놈은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하지만은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면 우리 어떻게 나오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냥 이렇게 우리 절대값의 원래 의미대로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야. 물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몇 가지를 선생님 외우게 시키긴 할 건데 기본은 정확하게 익히고 가자. 어떤 게 기준이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a라는 놈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은 예제는 절대값 x-1이 3이라는 방식 풀 때에는 물론 여기 잘 풀어. 이거 못 풀지 않아. 중학교 때 맨날 나오는 거야. 근데 기본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크면 0보다 크면 x가 5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클 때 하고 또 1보다 작을 때로 두 가지를 분류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자라는 얘기야. 1보다 크대. 그럼 얘 어떻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와?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1-x로 나오고요. 여기서 x가 풀어주게 되면 x는 얼마? 4 나오고 여기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번에 주의해야 될 점 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x값을 구하는 상황이지. 맞아? 그러면은
만약에 구한 해가 4면은 얘가 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4가 아니라 내가 구했더니 x값이 0이 나왔어. 그럼 해가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분류를 해서 구간을 썼을 때에는 내가 구한 답이 꼭 여기에 들어갈 때만 답이 되는 거야.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내가 구간하는 거 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잊지 말고 0보다 작은지 확인을 했더니 얘가 0보다 작네. 그래서 두 개가 다 답이 된다는 소리야. 괜찮지? 이제 하나만 더. 자, 절대값. 거기 예제는 불러줄래?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뭐 있니? 어떻게 되니? 불러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1 플러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얼마래? 5 5래. 자, 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놈이 아까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네. 기준이 몇 가지야? 1이라는 놈하고 2라는 놈하고 두 개가 기준이잖아. 1 앞뒤로 해서 여기 1이라는 놈 앞뒤로 해서 얘가 음수 됐다 양수로 바뀌게 되고 여기 2라는 놈 앞뒤로 해서 이 놈이 음수 됐다 양수로 바뀌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간이 몇 개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된다.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x가 1하고 2 사이일 때, 세 번째로 x가 2 이상일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x가 1보다 작대. 양수야 음수야? 1보다 작으면 음수지. 이게 뭘로 나와? 1 마이너스 x로 나와. 괜찮지?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돼. 음수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x로 나오고 걔가 얼마? 5가 되니까 넘어가면 2x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랑 무조건 비교를 했는데 비교했더니 1보다 작은 놈이 마이너스 2놈은 해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됐지? 자, 그 다음번에 두 개 사이일 때 1보다 크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 사이 놈 하나 넣으면 돼. 양수에서 x-1로 나오고요. 얘는 2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2-x로 나오게 되고 걔가 5랑 같다라고 돼 있는데 x 사라지네.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가 넘어가서 4라고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은 없잖아. 불능이 된다. 해가 없다. 마지막으로 2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쓸게. 양수니까 2x에서 얼마를? 3을 빼준 놈이 5가 나오게 되고 2x가 8이니까 x가 4가 나오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4니까 얘도 해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온다는 뜻이야. 물론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래프로 푸는 것도 가르쳐 줄 거고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르쳐 주겠지만은 절대값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놓치지 말자라는 뜻이야. 여기까지가 절대값이고 그리고 2차 방정식으로 바로 들어갈게.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아, 요것도 연습하자 얘들아. 자, x에 대한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를 푸시오. 요거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풀래? 처음 스타트 어떻게 해야 돼? 아 0이 아닌데 얘들아 대답이 나와야 돼. 대답이 나와야 돼. 대답 안 하면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최고 차이에서 뭘로 돼 있을 때는 미지수로 돼 있을 때 여기에 2차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랬지. 그치? 2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분류한다.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닐 때에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의 근이 어떻게 되니? 불러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0이 아닐 때 풀이라고.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a가 0이면 얘가 0일 때 얘 사라지네. 그럼 식이 어떻게 생겼어? b x 플러스 c라고 했지. 여기
0 곱하기 a라고 안 쓴 이유는 여기 x 여기 살아있어서 안 쓴 거야. 이거 풀어라는 얘기네. 그럼 얘 답은 얼마니? 나눠야 돼? 그래서 안 된다고. b는 미지수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혜설아 잘했어. 선생님 나눈다가 나눗셈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혜설아 잘했어. 잘했어. 야 니들 좀 배워 좀. 니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막히는 거지. x의 앞에 개수가 뭘로 돼 있어? 미지수로 돼 있잖아. 열심히 얘기해. 여기 학교가 아니잖아. 학교에 애들 한 20, 30명 모이는데 얘기하면 되게 부끄럽고 쪽팔리지. 그리고 대답하면 애들이 나댄다 그러겠지. 좀 나대야지 수학 잘해. 농담 아니야. 가만히 있지 마. 바보들 같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얘는 또 뭐 해야 돼? b가 0이 아닌 경우 하고 b가 0인 경우로 나누고 얘는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이야.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거 안 적어놨어 이거. 너는 적으면서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때에는 b가 0이 아닐 때에는 x는 나눌 수 있을까?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해가 한 개 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b가 0일 때에는 c가 0인 상황은 0 곱하기 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되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c가 0이 아닐 때에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c라는 놈이 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해가 없다라는 그냥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x에 대한 방정식 1차짜리 두 번이나 풀었잖아. 너희들 필기하면 3번 푸는 거잖아. 머릿속으로 잘 따라왔으면 대답했으면 필기할 때 안 보고도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뭐 한다? 분류한다. 괜찮지? 자 얘는 안 지울게. 너희들 필기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딱 두 가지야. 2차 방정식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 푸는 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활용 같은 데는 어차피 근을 구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뭐 한다? 머리를 계속 굴려 뭐 한다? 여기 하는 사람이 뭐 한다? 그냥 공식에 넣는다. 중학교 때는 제곱식이라는 걸 배워서 제곱식 이용하는 건 우리 근해 공식 만들 때 쓴 거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어.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인수분해 할 줄 알고 근해 공식 쓸 줄 알고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유도를 한번 해봐야겠지. 근해 공식 유도하자. 자,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x값 구하는 거야. 여기 x 제곱항도 있고 x 항도 있기 때문에 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얘를 항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 그게 바로 제곱식 변형이라고. 괜찮지? 자, 먼저 a로 양변 나누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퀄 제로라는 식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얘는 얼마의 제곱이니? 우리 2차 함수 할 때 엄청 많이 연습시켰지? 나한테 계속 배웠기 때문에 보자마자 x 플러스 얼마의 제곱? 요 놈의 절반 곱하기 얼마? 2분의 1 즉 2a분의 b 전체의 제곱에다가 밖에 플러스 a분의 c 있고 얼마가 더 들어갔어? 요거 제곱시킨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만큼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우린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놈의 제곱이 얘 넘겨가지고 통분시켜주게 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에다가 여기 4a 곱해주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놈은 얼마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나누기 4a 제곱인데 요 놈은 벗겨지잖아. 요거 2a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벗겨지잖아. 선생님 따라왔어? 어려운 거 없지? 그냥 쭉 따라오면 돼. 그래서 x값을 구하게 되면 넘겨서 통분시켜주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산을 너희들 계산을 잘 못해. 왜 못하냐면 이런 거 안 써봐서 그래. 얘들아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복잡한 거 쓰면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쉽겠니 안 쉽겠니? 쉬워.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증명해주는 건 너희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따라하고
근해 공식이고 그냥 그런 내용이야. 짝수 공식은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선생님 저기 개념 적어놨으니까 따라하면 되는 거고 저기 보기 1번 하나만 말로 좀 풀고 가자. 보기 1번에 1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라서 인수분해하면 되고요. 보기 1번에 2번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라서 근해 공식이 나오면 되고요. 보기 3번을 이렇게 풀면 이제 죽을 줄 알거라! x-1의 제곱이 8이라고 나와 있으면 애들이 이거 다 뭐하니? 다 전개하지? 전개하면 돼, 안 돼? 이거를 전개하고 싶으면 안 돼, 얘들아. 우리 그냥 x값 구하는 거야? 전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먼저 2로 뭐하고 나누고 제곱시킨 게 4면 x-1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굿. 잘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짚어줘도 너희들 숙제 해온 거 보면은 전개해놓고 문제 풀더라.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잘하고. 자, 우선은 저기 근광의 수의 관계랑 판별식이랑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쌤이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끊을까 말까? 너무 짧게 한 거 같은데? 끊을까 말까? 이건 가우스네. 가우스? 가우스를 빼먹을 뻔했다. 가우스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문제풀이 좀 이따가 하고 잠깐 끊자. 아이씨, 채우면 안 된다니까. 너희들 채울 수 있지? 네. 못 채우면 수업 열심히 안 들은 거야. 가우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생긴 대괄호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놈을 수학해서 얘는 문제 속에서도 거의 항상 동일하게 이 기호를 쓰기 때문에 얘는 교육 과정을 살짝 벗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얘를 절대값처럼 아예 정의를 하고 들어가. 얘는 원래 정의된 기호야. 약속된 기호야. 얘를 우리 자 이렇게 읽어줘. 읽어봐. 가우스. 자, 독일계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가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이름을 붙여놓은 기호이고 독일계 오스트리아 사람이지 하여튼 독일 사람 아니면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근데 생기억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다 기억을 하고 가우스라는 애가 그냥 천재였었어. 아주 천재였었어. 초등학교 때 나보다 수학 문제를 더 잘 풀었어. 그냥 그런 천재야. 범접할 수 없는 천재야. 가우스라는 사람은 저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학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역대 지금까지 수학자들 중에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대. 가우스의 일화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거 있잖아.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어떻게 구해? 네? 1부터 100까지 어떻게 구하냐고. 계산기. 계산기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 끝에서 이거. 그래 끝에서 여기 100부터 99에다가 땡땡땡 해서 1까지 해놓고 이거 가르쳐줘도 못하잖아. 근데 얘는 이거 혼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해내서 문제를 풀었어. 얼마나 대단한 천재야. 진짜 천재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더하면 100일이 몇 개? 100개가 있잖아. 근데 내가 구할 거는 그 중에 얼마? 절반. 그래서 5050이라고 이렇게 구해내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다고. 차영아 선생님. 대단하지 않냐? 그 가우스의 이름을 딴 기호이고 가우스의 이름을 딴 기호이고 자 이거는 정의가 이렇게 돼. 이런 것도 적어놔. 너희들 나중에 수열할 때 도움 되니까. 자, 정의가 가우스 x의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최고로 큰 정수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 어려운 거 안 가르쳐 줄 거야. 어려운 건 나중에 우리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뭐 좀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할 거고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좀 확인을 하고 갈 건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가우스 값은 뭐다? 정수다. 정수가 아니면은 가우스 값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수가 가우스 값은 정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2분의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없다고. 그런 뜻이야. 예제 안 해줬구나. 미쳤다. 미쳤다. 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니? 1. 1이지. 자, 1.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니? 1. 1이지. 왜 대답 안 해? 5.8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니? 5. 0.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니? 0. 0. 마이너스 1.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수직선을 조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뒷자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버리는 게 아니고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땐 다 1이고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다 2야.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다 얼마고? 0이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는 다 마이너스 1이야. 정수 끊겨진 거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런 뜻이야. 그리고 소수가 있을 때 이것이 무슨 부분을 뜻하냐면 정수 부분을 뜻해. 원래 정의야.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우리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눌 때 소수 부분 마이너스 0.1 이런 거 있니? 소수 부분은 다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를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2가 아니고 얘를 마이너스 2 플러스 0.8이라고 해서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사실은 수학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 소수 부분은 정확하게 0하고 1 사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문제를 풀 때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왜냐면 문제 풀 때 자 구간 나눈다. 무슨 얘기냐면 0에서 1까지는 다 0이고 1에서 2까지는 다 1이고 2에서 3까지는 다 2야. 그러니까 n에서 x가 n 플러스 1까지면 n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에 n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일 때는 가우스 x가 다 얼마가 나오게 돼? n이 나오게 돼. 이해돼? 그래서 구간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예제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가우스 x 값이 만약에 3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x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우스 값이 3이면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3에서 4 사이. 그래서 얘를 3 이상 4 미만이라고 쓸 수 있다. 일반화 시키면은 얘를 얼마로 바꾸면? n으로 바꾸면 어디서 어디 사이? n에서 n 플러스 1 사이라고 바꿀 수 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조금 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을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고 메모 좀 하고 얘 메모하고 앞에 것도 싹 다 메모하고 우리 마지막 문제풀이 좀 하고 근거계설관계랑 판별식을 다음 시간에 너희들 숙제하는 거 오답하고 채점하는 거 오늘 그거 할게. 끊자.